김범일 대구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불출마 배경 알아봅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대구시장 선거판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대구대학교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기로 했지만 이사들끼리의 갈등으로 무산됐습니다. 오늘날 대구 하늘은 미세먼지로 뒤덮여 미세먼지 예보 단계 가운데 나쁨이 발령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인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마무리 못한 사업이 많아 아쉬움이 크지만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이 조금은 상기된 표정으로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듣고 여론도 제 나름대로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최근 20%대에 머문 지지율 여론조사와 주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장에 대한 교체 지수가 높다고 보고 명예로운 퇴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4년이 대구의 새로운 대학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비전과 열정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 시장은 부시장 2년을 포함해 10년간 사심없이 일했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또 버려놓은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퇴임 후에도 대구를 돕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김 시장은 제대로 된 시장을 뽑을 수 있도록 대구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강조하고 다음 시장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3선을 바라보던 전북과 대전, 인천에 이어 김범일 대구시장까지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전국 유일의 3선 도전 광역자치단체장인 김관용 경북지사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김 시장의 용퇴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오늘 김 시장이 낙후되고 정체된 대구의 변화를 위해 용퇴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지난 8년 동안 대구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김 시장의 용단에 머리 숙여 존경과 위로를 드린다며 지난 11년 동안 부시장과 시장으로 대구 발전에 초석이 될 만한 일들을 했다며 김 시장의 업적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의 불출마로 대구시장 선거판도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여권은 후보 난립 속에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야권은 약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했거나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새누리당 후보만도 줄잡아 10명에 육박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렸던 김범일 현 시장의 출마 포기로 후보들의 난립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결국 후보 선정을 위한 경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원 당규에 당연히 사람이 많으면 경선이 원칙으로 돼 있는데 경선 안 하고 누구를 전략공천한다 걔가 승복이 되겠어요? 시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 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 가운데 뚜렷하게 부각되거나 월등하게 앞서 나가는 인물이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은 야권에는 반대로 열세였던 대구 지역 선거 분위기를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40%에 가까운 높은 득표율을 올렸던 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시장뿐만 아니고 지역위원장들 일동은 김부겸 최고가 나오기를 강력하게 원하죠. 저희들이 이 뜻을 거스르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여권의 수성이냐 야권의 약진이냐 김범일 대구시장의 3선 도전 포기로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지방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의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은 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대구에는 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를 둘러싼 팔공산이 보이질 않고 도로 위 자동차 표지판도 잿빛 먼지에 가려 있습니다. 오늘 출근 시간 대구의 가시거리는 3km. 대구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최고 256, 경북은 285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평소보다 먼지가 최고 6, 7배나 많은 겁니다. 보통 이 마스크가 아니고 미세먼지 없을 때는 그냥 마스크를 끼고 나와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있다기 나올 별도로 이 두꺼운 마스크를 썼어요. 걱정 많이 되죠. 집에 환기할 때도 창문 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환기도 잘 안 시키고 문 닫아놓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 오전 노약자나 어린이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무리한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나쁨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미세먼지 예보 5단계 가운데 4번째 높은 단계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외출할 때 황사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수준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부분은 특히 폐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눈에 결막염을 일으킨다든지 피부에 염증을 일으킨다든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일 아침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지만 오전부터 서풍이 불면서 평소 수준으로 회복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영호남의 국회의원들이 동서화합에 나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구문화방송이 이런 움직임에 맞춰서 영호남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특집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특집 토론회 내용을 김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5일 경북의 국회의원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오는 3월에는 전남의 국회의원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는데 그 시작은 냉정한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한 5조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호남은 지금 한 8조 올라갔어요. 부산은 한 16조 되고 대전도 한 9조, 10조 됩니다. 영남, 호남은 더 이상 갈등이 아니고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도 부족한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이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인식은 이해를 낳았습니다. 또 저는 대구의 상황은 굉장히 참 그 예산이 넘치면서 잘 살 줄 알았었는데 지금 대구가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저는 작년부터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고향이시고 또 과거의 정권을 쭉 이렇게 정부를 책임졌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의외로 이 대구가 굉장히 그 국가로부터 소외됐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팽창과 중앙 집권적인 국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서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 경제 발전의 전략이 남북쪽 위주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그 영남과 호남 같은 경우는 행적인 동서 간의 어떤 소통 발전 전략이 거의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북쪽 외에 남부 지방에서는 동서 간의 영호남 간의 어떤 발전축을 더욱더 강화해야지 국가가 더 경쟁 있는 나라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자리도 제일 낮고 그 다음이 대구고 또 1인당 GRDP도 제일 낮고 또 그 다음이 광주고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이제는 아까 영호남 그 상승뿐만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하면 좀 수도권에 대비한 우리의 지역 균형 논리를 이렇게 해서 좀 이 지역을 발전시켜 이게 가장 앞으로 큰 화두가 될 걸로 보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가는 신영호남 시대를 주제로 내일 신년 특집 토론을 방송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대학교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기로 했지만 이사들끼리의 갈등으로 무산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0일까지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이사들을 전원 해임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대학교 법인 영광학원 이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해 8월 19일 이후 5개월 만입니다. 교육부가 오는 20일까지 대구대 총장 임명을 비롯해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사들을 전원 해임시키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낸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종전재단 이사가
그동안 이사회가 열리지 못한 것은 법인 사무국 책임이라고 몰아붙이자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요번뿐만이 아니고 그전에도 무수하게 보냈을 때도 그전에도- 날짜 조율을 안 하세요. 그전에도 그럼 제가 국가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참다 못한 학교 구성원 추천 이사가 고성을 지르며 반발하면서 간담회는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 거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 누가 만들었는데? 교육부에서 임시인사가 나온다 그러고 왜 이런 기회까지 만들어요? 긴급 이사회를 열기 위한 간담회는 결국 아무런 소득도 없이 감정의 골만 깊어진 채 끝이 났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0일까지 현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사들을 전원 해임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당사자들한테 여러 가지 소문도 듣고 의견 진술의 기회도 주고 하는 겁니다. 전문하고 나서 뭐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이사 선임을 하는 거죠. 교육부의 최후 통첩 시한까지는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구대가 과거처럼 임시이사 체제로 복귀할지 여부는 이제 이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전북 고창에 있는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적, 물적 교류가 늘어나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축산 농가와 철새 도래지에 소독을 실시하고 발생지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의심 증상이 있는 가금류를 발견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장군의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오늘 포근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그동안 이어졌던 매서운 한파에 바깥 출입을 삼갔던 사람들은 모처럼 야외로 나와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1.6도, 낮 최고 기온은 7.7도를 기록하면서 차갑던 공기도 한결 누그러졌는데요. 한겨울 같지 않은 포근한 날씨에 사람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책을 하거나 한가로이 풍경을 즐겼습니다. 며칠 전 얼어붙은 금호강도 서서히 녹으면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햇살과 함께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지만 며칠째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대구와 영덕, 포항 등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5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약간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까지 평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여전히 대기는 무척 건조할 것으로 보여 화재 예방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이 지난 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 차례 눈이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진달래입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 1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에 비해 0.33%, 경북은 0.24% 올랐습니다. 전세가도 봄 이사철을 앞두고 물량 선점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구는 0.35%, 경북은 0.22% 올랐습니다. 포스코 정준양 회장이 오는 3월에 퇴진하는 가운데 정 회장 재임 중에 이루어진 포스코의 부실기업 인수 논란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0년 성진지오텍을 인수할 당시 부실 인수 논란을 빚어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포스코 ICT가 2012년 3월 삼창기업을 인수한 가격도 예상을 크게 넘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영천 마야병원 임직원 일동이 56만 원, 대구 경북 작물보호제 판매업 협동조합 정원호 씨와 회원 일동이 108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연등장학재단이 영남권 고등학생과 대학생 4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연등장학재단은 오늘 오후 2시 대구시 교육청 강당에서 재단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남 지역 고등학생 20명에게 각 50만 원씩을, 대학생 20명에게는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한 해 구미 지역의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구미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구미 지역 수출액은 367억 달러로 전년 대비 7% 증가했습니다. 반면 수입액은 122억 달러로 4% 증가에 그쳐 무역 수지는 전년 대비 8% 늘어난 24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만원과 5만원권 새 지폐 공급이 줄어들어 올해 설에는 세뱃돈으로 새 지폐를 주고받는 일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농협 등 금융기관에 따르면 올해 설을 앞두고 세뱃돈 수요를 위해 확보한 새 지폐 수량이 작년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농협 경북지역 본부의 경우 지난해 설 무렵에 확보한 만원권 새 지폐는 80억 원 규모에 달했으나 올해는 30%가량 줄어든 50억 원에 그쳤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올 한 해 760억 원을 들여 초중고등학생 16만 7천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합니다. 이는 경북 지역 전체 초중고등학생의 53%로 지난해 5,800여 명보다 3%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구를 괴롭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고교생들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경산의 고교생 권모 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 김모 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의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권 군 등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말까지 동급생이던 최모 군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줘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람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구미경찰서는 강사료나 교재 구입 가격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1억 1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모 학교 교장 56살 A씨를 구속하고 가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민간행사 지원금 4,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상인회 대표 54살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도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1,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 모 어린이집 전 원장 46살 C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3일 오후 2시 청사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제한사항 및 위반 사례 예시, 선거비용 수입 지출 및 회계 보고 등 선거사무 전반에 대해 안내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